그날 아침 한주연은 이불을 덮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몸을 일으킬 때마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놓인 알람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무거웠다. 일어나야 한다는 의무감, 또 그런 일상이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쐐기처럼 밀려들었고 한주연은 잠시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멈춰섰다. 그런 다음 서서히 한 손을 들어 옷깃을 여미고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위해 전기 주전자를 켰다. 주전자에서 나는 휘릭, 휘릭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비어있는 집 안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주연은 물이 끓을 때까지 천천히 늘어진 눈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지만 그녀는 그런 변화를 억지로 무시하며 살아왔다. 주전자가 끓고 찬장 안에 있는 차를 꺼내어 한 잔을 준비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녀는 조금 더 차분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리움은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의 손길이 그립다. 그의 따뜻한 손. 그 손길은 늘 주연의 손을 감싸주었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법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손을 잡지 않는다. 주연은 손목을 가볍게 문지르며 눈을 감았다.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혼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손목을 문지르다 말고 멈췄다. 오늘따라 그 손길이 더 그리웠다. 왜일까? 오늘은 그날 아침 집 앞 작은 골목을 걷는 동안 그녀는 잠시 마주친 김진호라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와 대면했을 때만큼이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며 지나쳤다. 주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 묘하게 남겨진 외로움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렁였다. 그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었고 주연 역시 그 길을 혼자 걸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는 왜 그렇게 혼자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품었지만 곧바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도 이제 혼자여야만 했다. 주연은 한숨을 쉬고 일상처럼 생각했다. 그가 지나가면서 보낸 잠깐의 시선이 뭔가 이상했지만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로 했다. 생각해봤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과 간섭을 피하며 지냈다. 그래도 그 남자가, 아니, 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은 묘하게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김진호는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이거 여기서 살면 불편할까봐 따뜻한 국이라도 한번 먹어보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주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불편할까봐 걱정했어요. 주연은 말을 꺼내며 마음속에서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역시 그대로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주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받아들고 국을 받았다. 국은 뜨겁고 따뜻했다. 그 향기 속에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주연은 이 작은 소소한 행동에서 이상하게 위로가 느껴졌다. 혹시 국물 맛이 괜찮으면 같이 드세요. 혼자 먹는 건 익숙지 않아서요. 진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한 숟가락씩만 더. 그들은 이렇게 그저 조용히 앉아 국을 먹었다. 그동안 주연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자주 상념에 잠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 상념이 덜했다.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면서도 편안함을 주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주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주연은 그가 떠난 후 방에 앉아 생각했다. 이 국물 맛을 다시 느끼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근데 그렇게 깊은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고 그저 무엇인가가 부드럽게 가슴 속에서 흐른다고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 국의 온기와 진호의 작은 친절이 불안정했던 마음을 살짝 풀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주연은 조금 더 쉽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남편의 기억에 잠기지 않고 그의 따뜻한 손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으려 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순간의 변화가 그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남기며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주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그가 다시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날 저녁 김진호는 그녀의 집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한주연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부드럽게 방 안을 물들일 때쯤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과 다를 것 없이 몸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어제 저녁 진호가 가져다 준 따뜻한 국물이 가슴 속에 따스하게 남아 있었다. 잠깐의 편안함이었지만 그 작은 위로가 그녀의 마음에 미친 영향은 꽤 컸다. 주연은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 어쩌면 내일이면 무언가가 조금씩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아침, 주연은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골목에 있는 작은 시장을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그동안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시장은 그리 큰 의미는 없었다. 혼자서 장을 보고 때로는 주말마다 간단히 식사거리만 챙기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그 일상이 뭔가 새로워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면서 그녀는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 시장은 오늘따라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장을 보러 갔고 여러 가지 과일들과 채소들이 깔끔하게 진열된 가판대를 보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간간히 시장 상인들과 마주쳤지만 대부분은 빠르게 지나쳤다. 주연은 그저 물건을 고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잠시 후 주연은 그가 오랜만에 보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김진호였다. 진호는 이웃이라곤 하지만 그동안 특별히 교류가 없었던 인물이었다. 시장 구석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그를 보고 주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침에 보니 좋네요. 주연이 말을 걸었다. 어색했지만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진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을 마주쳤다. 네, 아침에 공기가 참 좋네요. 몸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 물음에는 깊은 배려가 묻어 있었다. 주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어제 국물 덕분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세요. 그가 다시 말했다. 주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진호의 말을 듣고 나니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니 산책도 괜찮겠네요. 주연은 대답하며 마치 길게 생각해 본 것처럼 고백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진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주연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그녀의 말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혼자 지내는 건 참 외롭죠. 진호는 마침내 말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소중해지더라고요. 주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일상들이지만 이제 그 일상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진호의 말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럼
오늘은 같이 걸어보실래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벼운 산책이 좋을 것 같아서요. 주연은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들은 시장을 떠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겨울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걷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공원의 나무들이 겨울 바람에 흔들리며 이따금씩 고요한 공기를 만들었다. 주연은 그 고요함 속에서 여전히 남편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기 예전에는 자주 걸었어요. 주연이 말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시간이 아직도 고요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자주 걸었었죠. 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주연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주연은 그와 함께 걷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군요. 진호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런 추억들은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주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 그렇겠죠. 추억은 언제나 마음에 남는 법이니까요. 걷던 두 사람은 어느새 작은 다리 아래로 지나가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또 다른 차분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주연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주연은 집에 돌아오면서 진호와 함께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그가 다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작은 변화가 내일 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주연은 처음으로 진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오르며 그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했다.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주연은 이른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바깥은 아직 어스름했고 창문 너머로 겨울의 찬바람이 살짝 스며들어 있었다.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며 차가운 물을 손에 감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 요즘은 자주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천천히 일어나는 느낌.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몸이 점점 더 느려지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불편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연은 그런 신체의 변화를 무시하며 다시 끓는 물을 보고 있었다. 물이 끓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다. 어제 진호와 함께 산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는 주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고 여전히 그와의 만남이 마음속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어제의 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가 떠올랐음을 깨달았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오늘도 올까? 주연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찻잔을 들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바람이 조금 차갑지만 온통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 주연은 시장에 나가기로 했다. 이틀 전에 그녀가 본 그 작은 가게에서 오늘은 새로운 채소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평소처럼 고요한 거리에서 시장으로 향하며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연은 간단한 장을 보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건들의 감촉, 시장의 시끄러움 속에서 다시금 자신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마주친 건 김진호였다. 그가 시장 한켠에서 손에 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주연의 눈에 들어왔다. 진호는 그녀를 발견하자 잠시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연 씨, 오늘도 나가셨네요. 진호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엔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주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던져준 따스한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냥 산책도 겸해서요. 오늘은 채소가 좀 필요했어요. 그럼 같이 장을 보러 갈까요? 진호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그 말 속에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주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가죠. 주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둘은 함께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진호는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주연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다. 과일과 채소들이 줄지어 놓인 가게들을 지나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거 주연 씨가 좋아하는 거 맞죠? 진호는 고추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맞아요. 그거 잘 못 사겠어요. 너무 맵다고 해야 하나. 주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진호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매운 걸 잘 못 드시니까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편안해졌고 주연은 진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혼자서 생활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알게 되었다. 장보기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코를 찔렀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다. 진호는 주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연은 진호의 물음에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게 던져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았다. 그냥 그때그때죠. 혼자서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그래도 괜찮아요. 진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게 정말 익숙해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주연은 잠시 그가 던진 말을 곱씹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자신과 같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금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혼자서 버텨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걸었어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주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말 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잠시 더 걸었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보며 공원을 나왔다. 그날 저녁 주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쩐지 오늘 하루가 의미 깊은 날이었음을 느꼈다. 진호와 나눈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비로소 혼자가 아니었음을 조금씩 느꼈다. 주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호가 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았다. 오래 잊고 있던 시간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바로 그때 주연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주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에 김이 살짝 서려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김을 천천히 지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은 숨이 저절로 나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고요히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밤이 깊자 주연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날 아침 주연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그동안 느꼈던 작은 통증들이 오늘도 여전히 몸속을 스쳤다. 어제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통증은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 통증이 가슴 속의 공허함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주연은 서서히 다가오는 봄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러던 중 잠시 떠올랐던 한 장면이 마음을 스쳤다. 바로 어제 진호와 함께 산책을 했던 그 길, 공원의 나무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 대화 속에서 진호가 말했다.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실
그 말은 아주 작은 위로였지만 주연은 그 위로가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다. 아니,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진호는 단지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을 건드린 것이었다. 오늘도 주연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 혼자가 주는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주연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가오는 진호와 우연히 마주쳤다. 진호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웃으며 주연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나가시네요. 아침 공기 참 좋죠? 네? 좋은 날씨라 나가게 되네요. 주연은 진호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예전과 달리 더 자연스러워졌다. 진호는 이제 주연과의 대화에서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주연 역시 그가 곁에 있으면 그리 어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주연 씨,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진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오랜만에 마시는 차가 좋을 것 같아서요. 주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 한잔 좋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기 근처 카페가 있는데 자주 가는 곳이라 괜찮다면 그곳에서 마셔요. 진호는 천천히 걷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주연은 잠시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이 향한 카페는 작은 곳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만 다니는 곳이라 분위기는 아늑하고 소박했다. 주연은 진호와 함께 테이블에 앉으며 그동안 고립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호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다. 주연 씨, 차 한잔하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진호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긴장이 묻어 있었다. 주연은 그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이었다. 주연 씨, 요즘 마음속에 무엇인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끼세요. 어제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에 주연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진호가 그렇게 말을 꺼내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진호는 조금 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열린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요.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마음을 열어본다는 건 그녀에게는 너무도 큰 용기였다. 그동안 혼자서만 버텨왔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진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듯 보였지만 그가 준 작은 위로는 조금씩 그녀의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들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낸 후 주연은 일어날 준비를 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진호 씨, 차 한 잔 이렇게 나누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주연은 그가 말한 것처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녀는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주연은 저녁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기운이 있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그녀의 내면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빛을 보며 그녀는 또 한 번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른 새벽, 주연은 문득 잠에서 깨어 창 밖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창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한 맑은 하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서히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어제의 진호와의 만남이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 나눈 대화, 그가 나에게 다가왔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내게 말을 건넸을까? 주연은 자신도 모르게 진호와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고독함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 점점 더 따뜻한 마음을 열고 있었다. 주연은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오늘은 나가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더 이상 집 안에서만 머물며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운 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주연은 알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한 주연은 잔디밭을 지나며 여유롭게 산책을 시작했다. 오늘 날씨는 그저 평범했다.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익숙해지지 않았던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기어이 스며들었다. 공원 한켠에서 앉을 곳을 찾아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곧 그녀의 앞에 김진호가 나타났다. 주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진호는 그가 예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공원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냥 산책하면서 생각 좀 해보려고요. 주연은 그를 보며 말했다. 진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차 한잔 하실래요? 진호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가 조금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주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가죠. 그들은 가까운 카페로 가는 길에 대화를 이어갔다. 진호는 오늘도 주연에게 차분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서 여전히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주연은 그런 그의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홀로 살아왔기에 진호가 보여주는 그런 작고 소소한 친절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호가 물었다. 그가 테이블에 앉으며 주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주연은 그 물음에 살짝 당황했지만 조금은 편안하게 대답했다. 그냥 지내고 있어요. 바쁘게 일하거나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은 잘 안 생기지만 그냥 차분히 살고 있네요. 진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조금씩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주연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자신과 같다는 걸 느꼈다. 진호도 언젠가 혼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를 보며 주연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왔는지를 실감했다. 그럼 가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건가요? 주연이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마음속에 억지로 뭔가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레 변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순간 주연은 진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고독을 이겨내고 혼자서 모든 것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만 갇혀있던 자신에게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비로소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지는 벽을 느꼈다.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연은 고백하듯 말했다. 요즘 혼자 있는 게 조금 지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주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네요. 조금씩이라도 더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갔다. 주연은 오늘 진호와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그녀에게 마음의 열림을 안겨준 듯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주연은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창가에 앉아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창가에 놓인 찻잔이 처음으로 비어 있었다. 주연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잠자리에 들어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주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주연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몸을 끌어일으켰다. 여전히 허리와 무릎에서 오는 통증이 일상처럼 다가왔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그 통증을 덜 신경 쓰게 되었다. 하루하루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주연은 이상하게도 오늘이 다른 날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쩐지 마음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연은 찬바람을 맞으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가벼운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겨울이 떠나가며 봄이 오는 기운이 감도는 이 시점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특히 진호와의 만남 이후로 그에게서 느껴지는 작은 배려와 정기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아침을 먹고 나서 주연은 집 안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다시금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려 마음먹었다. 아침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혼자 걷는 시간도 좋지만 이제는 주변의 변화와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연은 입고 있는 겨울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집을 나섰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산책을 하며 그녀는 점차 몸도 마음도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건 김진호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녀를 발견하자 잠시 멈추며 미소를 지었다. 주연 씨, 또 이 길에서 만났네요. 진호가 인사를 건넸다. 주연은 그를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산책하고 있어요. 공기가 좋아서 나왔어요. 그럼 같이 걸어도 될까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묘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주연은 진호의 제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걷는 속도도 일정했고 그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부드러웠다. 진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연 씨,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기 어렵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언제나 그랬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진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천천히 변해가죠. 한 번에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변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주연은 그 말에 위로를 느꼈다. 진호는 늘 그렇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여는 말을 건넸다. 그의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주연은 진호와 함께 걸으며 이제 더 이상 그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걷다가 어느새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주연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았던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그런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을 꺼냈다. 주연 씨, 이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혼자서 지내는 것도
물론 한때는 편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그리워졌다. 그렇네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것은 단지 가볍게 스친 손끝이었다. 그 순간 주연은 잠깐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 보았다. 따뜻한 손끝이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손길이 지나고 나자 그녀는 그 순간이 별것 아닌 듯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순간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또 만나서 차 한잔 할까요? 진호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그날 저녁 주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오늘 하루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진호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작은 손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주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처럼 창가에 앉아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창가에 놓인 찻잔이 처음으로 비어 있었다. 주연은 눈을 감았다. 오늘 만난 따뜻한 손끝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내일은 조금 다를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며 신체와 마음의 변화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거나 몸 곳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의 온기와 사랑, 그리고 작은 배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무시하는 대신 그 신의 귀 기울이며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단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울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주 느끼는 작은 통증이나 피로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신체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늙어가는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조금씩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연은 한때 고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조금씩 그 변화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나누는 일, 산책을 함께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는 일, 그런 작고 소소한 일들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신체의 아픔도 덜어주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작은 일상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인색해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이 결국 타인을 아끼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많은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 속에는 웃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죠. 우리 몸은 조금씩 변화하지만 그 마음의 온기와 따뜻함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방식도 변하고 그 깊이가 더해갑니다. 늙어가는 몸과 마음이 서로를 감싸 안고
그 사랑을 느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작은 배려와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변화와 아픔은 언젠가 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작은 차 한 잔, 가벼운 산책,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1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